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교회행정론 두 번째 시간, 교회 정책 기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교재로 사용했던 교회행정론의 4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회 행정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은 조직 이론, 또 인사행정, 재무행정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조직이나 인사나 또 재무행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과 기획에 대해서 살펴봐야 더 조직이나 인사, 모든 재정 문제를 더 잘 구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정책 기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 정책의 개념부터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책을 세운다, 또 기본 정책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일반적인 정책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정책이라는 말이 사회과학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정책은 정치와 근원을 같이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래 와서 공공문제에 관한 처리라든가 공사 문제의 신중한 관리, 행동 노선, 행동 방안,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계획안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몇 가지 학자들의 정책학에 관한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책학을 1951년 처음으로 제창한 라스웰이라는 학자는 정책학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을 설명하고 정책 문제에 관련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대해 해석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후 20년 뒤에 1971년에 출판된 정책학 서설이라는 책에서는 그는 정책학을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결정 과정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부문이 있고 민간 부분에는 기업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학의 대표적 대두라 일컫는 그 정책학을 보다 나은 정책 결정을 하여 그 방법이나 지식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들어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능률적인 정책을 달성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정책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개념을 종합해서 볼 때 정책이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과 관련 있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공익을 위하여 산출되는 권위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 행동 지침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반적인 개념과 교회 정책과는 그 본질에 있어서 특색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책의 일반적 의미와 유사한 개념을 정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정책이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에게 관련 있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출, 아웃풋 되는 권 있는 교회 각 기관의 미래지향적 행동 지침이다 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교회 정책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론 모형에서는 합리적인 모형 있고 또 만족 모형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합리 모형, 만족 모형, 또 세부의 심층 모형, 아니 점층 모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혼합 주사 모형, 또 최적 모형, 합력 정책 결정에 이러한 모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합리 모형은 뭡니까? 우선 어떠한 그 각종의 통계적 계량적 기법을 사용하여 공공선택 이론의 이론을 여기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어떤 통계적이라든가 그런 걸 잘 봐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실보, 선교에 대한 이런 정책을 세우려면 실보 시대 실보 세대가 몇 명이나 되는가, 앞으로 또 몇 세까지 사는가, 요즘에 120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아보는 겁니다. 만족 모형은 행태론적 의사 결정입니다. 행태론적 의사 결정, 이것은 마추와 이제 시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현실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의 대안이면 촉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만족 모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 점층 모형, 이것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린드브롬이라든가 또 이제 바니프 필드죠. 이런 사람들의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제시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함지적 모형의 이제 비현실성, 이것을 비판하면서 세부의 점층 모형으로 나왔고, 혼합 주사 모형, 이 모형은 이제 합리 모형에 의하면서도 부분적인 결정은 점진 모형에 의하여 합리성과 현실성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모형입니다. 최적 모형은 드로워가 경제적 합리성과 아울러서 인간의 초합리적인 직관이라든가 판단력, 창의력을 고려해서 대안을 선택하는 정책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정책 결정의 제약 요인으로는 이제 결정자의 퍼스널리티, 이런 것에 어떤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행정 구조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로 또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 정책 결정 모형, 또 여러 가지 결정 모형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정책에 이렇게 이제 정책을 세워놓으면은 교회 정책을 또 집행해야 되잖아요. 결정을 다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교회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교회도 보면은 정책 결정 기관이 있잖아요. 뭐 기획위원회라든가, 그렇죠.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재정위원회를 열어서 재정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정책에 이제 집행을 또 해야죠.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면 교회 정책에 대한 집행은 이제 그 의미를 보면은 집행을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간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바로 실행하는 거죠. 정책 결정은 많은 이제 세분화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복합적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또 결정이 되면은 집행부서에서 그걸 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을 결정을 하면은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그 부서에 맞게 교육정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년부는 유년부대로, 또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실버시대, 이런 모든 부서에 대한 교회정책 집행을 거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또 교회정책을 평가를 잘 해야 돼요. 그렇죠? 항상 모든 정책은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정책을 잘 평가해가지고 참고해서 다음번에는 더 발전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피드백 과정에서는 처음에 인풋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투입 과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정책을 우리가 시행했는데 이제 컨버션 전환 과정을 통해서 해보니까 그동안에 어떻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좋은 것은 그대로 시행하고 또 잘못된 것은 다시 고쳐서 시행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평가가 또 중요하죠. 정책 평가란 정책의 내용이나 집행 및 그 영향을 재검토하고 공공사업계획을 목표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 평가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책 평가는 교회 정책 결정기관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부서에서 하나님 뜻과 또 정책 결정기관의 의도대로 적정히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교회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정책의 내용의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대응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잘 집행되었느냐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시정 조치를 통해서 정책의 발전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드백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행정 기획. 기획의 개념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에도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에서 모든 기획, 계획, 이걸 잘해야 되잖아요. 고전적 조직 이론의 관리 또는 경영은 이제 이런 포스트 코브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즉 7단계의 어떤 과정으로 설정되었는데 기획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P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기획은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스톤이라는 사람은 기획이란 사업의 장래 운영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견하고자 노력하며 신중히 준비된 것이라고 하였고, 악골프라는 사람은 기획을 최선의 미래 설계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넬 같은 사람은 기획이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목표, 예산, 절차, 사업계획 등을 선택하는 관리자의 기능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리자의 기능, 그러니까 기획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획은 좀 더 폭넓고 또 고차원적인 기획이죠. 세부 계획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시몬은 기획이란 장래를 위한 제안, 또 제안된 대안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장래의 통제 등에 적용되는 합리적, 적응적 사고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이란 최적의 수단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장래에 취할 행동에 앞서 일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기획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은 기획은 어떠한 조직이나 업무 단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속적인 활동이며 이 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원이나 에너지가 투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이 모든 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기획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획의 유형을 잠깐 살펴보면요. 기획이라는 것은 기간, 지역 수준, 내용 정도, 또 강제성 정도, 고정성 여부, 효과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에 의한 유형은 장기 기획이 있죠. 장기 기획을 하자면 통상 이제 10년 내지 20년 기간으로 해서 장기 전망과 노선을 설정하여 수립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에서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한다. 그렇다면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장기 기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장기 기획 있고 또 중기 계획, 약 5년 또 3 또는 7년간을 기간으로 설정하는 중기 계획입니다. 장기보다도 구체적 소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서도 이제 5년간 어떤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단기기획. 단기기획은 정책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 세분된 기획이기 때문에 치밀한 어떤 구상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또는 그 미만의 기간을 범위로 해서 운영 기획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은 장기 또 중기 단기 기획이 있다. 또 지역 수준에 따른 기획의 유형이 있습니다. 지방기획. 예를 들면 지방기획은 도시나 농촌의 지역 단위, 즉 시군 단위의 기획을 가리킵니다. 정부의 또 지자체 기획에서 의미하는 거죠. 지역기획은 지역별로 국토개발기획의 일부인 특정 지역 사회의 어떤 지리적, 경제적 조건을 고려해서 종합발전시키려고 하는 기획이죠. 또 국가기획,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기획이 있고, 국제기획, 국제기구 차원에서 하는 기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른 어떤 기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별 기획이라든가. 사업별 기획 작성 방식은 개발 기획의 가장 초보적 단계에서 사업의 디딤돌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건축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걸 기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하나하나 시행해 나가는 것. 또 이제 통치적 공동 투자 기획. 이것은 사업별 기획보다도 진일보한 것입니다. 즉 공공부문의 가용 투자 재원을 추계하고 그것을 분야별 기관별로 이제 배분한 다음에 사업의 어떤 재원과 예상되는 효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획하는 겁니다. 또 종합기획은 기획의 발전된 형태로서 통합적 공공투자기획과 민간부문 기획을 포함한 총괄적인 기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에도 총회 차원에서 한다든가, 우리 기독교 선교 차원에서 한다든가, 선교 100주년, 140주년, 150주년 이런 기획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강제성 정도에 의한 유형이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 강제 기획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민주사회주의 기획이 있을 수가 있고, 민주적 경쟁 기획, 유도 기획, 예측 기획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는 물론 어떤 당회라든가 이제에서 중앙 집중적인 어떤 또 기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회별로 또 하는 기획이 있을 수도 있고 각 부서별로 하는 기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나 이제 원래 교회 중심 기관에서 기획위원회라든가 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결정해서 기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정책과 기획의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교회 행정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이나 기획의 발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히 정책이나 기획 발전을 위해서 기획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통계 조사와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항상 점적인 어떤 통계 또 조언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기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 제도를 보다 적절히 활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사에 대한 어떤 뭘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철저한 기획을 해야 됩니다. 선거에 대한 것을 위해서는 철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또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항전직, 장로나 안수집사 이렇게 선거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 정책, 교회 행정론에서 교회 정책과 기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행정론, 교회 정책 기획,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말씀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우리 교회 행정, 교회 정책 기획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각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며,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